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당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판사 한 사람을 적폐 대상이라면서 마녀 사냥을 하는 이런 우리나라 법조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가장 화를 내야 될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물론 헌법에 침을 뱉는 행위이고 민주주의에 침을 뱉는 행위고,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야 되죠. 치가 떨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아침에 출근할 때도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묵묵부답하더니 오늘은 입을 열었는데 그 발언이 이렇습니다.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재경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문화일보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이다. 후배 법관들이 그런 교과서에나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줄 아는가? 한 단독 판사는 영혼 없는 말씀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우리는 대법원장이 양성태 퀴즈는 없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판사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직 법관은 문화일보 기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대법원장은 이재용 판결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이 있을 때도 가만히 있던 분이다. 이번에도 이렇게 대충 뭉개듯 지나가면 대법원장 사퇴 성명이 또 나올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당은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하여 저렇게 날뛰고 있다. 법관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익명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의 여론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여당의 총공세가 의아하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았다. 170쪽 판결문은 흠잡을 데 없이 치열한 논쟁을 거친 결과물이던데 여당의 공격은 너무 치졸하다. 2년 징역 법정 구속 판결이 나올 만한 거의 완벽한 판결문이었다. 완벽한 논쟁을 거친 판결문이었다. 판결문에 흠집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느냐?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는 이 공세를 차단해서 다른 쪽으로 논점을 이동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원 내부가 들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 내부가. 전국 법관대표회의 내 중도 온건 성향 판사들은 여당의 판결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도 요구를 했답니다. 한 법원장은 여당과 여당 측 법조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미개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하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은 너무나 형식적이라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게 뻔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판결문을 분석한 문화일보의 기사에 따르면은 이 판결문은 결국 2017년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의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루킹 측이 대선 과정에서 실제 영향을 미친 부분도 판결문에 담겨 있다. 특히 2017년 1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 연설문에 김 지사를 통해 전달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의 몸통이죠.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재벌 개혁 계획 보고라는 문건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김경수 위에 문재인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느냐,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쟁점이 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탄핵 세력이 대선 불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선 불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오히려 헌법 불복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학계에 아주 원로 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이분은 문화일보에선 사법독립 훼손은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는 칼럼에서 학문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법의 지배가 서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망한다. 법관의 판결을 보편적 법의 잣대가 아니고 그때그때의 정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조선시대 당파 싸움의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의 획일적인 정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산 전체주의 독재의 한 모습이다. 중국, 북한에서는 판사도 공산당원이고 공산당 상임위원회가 위헌 법률 심사를 한다. 이른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이 획일적 조직적인 코드 인사와 코드의 잣대에 따른 청산이 아니기를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 정치 잣대 못지않게 이권과 인맥의 잣대 또한 법의 지배를 허문다. 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법관이지 법관 대표회의에서처럼 단체 행동한다고 민주적으로 되는 것도 사법권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무슨 법관 대표회의라든지 무슨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법관의 양심, 즉 판단에 장애를 가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이거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로 그런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된 다음에 한 가장 큰 일은 법원을 분열시킨 겁니다. 법원을 분열시켰다. 무슨 기준으로 분열시켰느냐? 문재인 정권에 충성한 파와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파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과 비정상적인 재판,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하겠다는 사람과 이념에 따른 재판을 하겠다는 사람으로 지금 판사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김명수, 문재인 쪽에 서는 판사와
그 반대편에 서는 판사로 갈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이번 판결이 누가 봐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된 재판을 한 결과이니까 정상적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비정상적인 세력은 화가 나는 거죠. 공정한 재판에 박수를 보낸 사람과 공정한 재판에 화를 내는 사람으로 지금 국민은 갈라져 있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와 정권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 판사로 이 법원도 갈라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분열 정권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